오케이. 이거 1번이 끝인가? 수열의 합이 더 있구나. 여기. 오케이. 자, 수열의 합 가봅시다. 오늘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온다 플러스 이제 몇 개의 연산을 좀 추가로 배운다 이 정도고,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합의 기호라는 걸 좀 하나 배우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가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를 쓸 거야. 이걸 시그마라고 해. 시그마. 자, 이게 기호가 왜 붙게 됐냐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A1부터 시작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를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 SN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속된 항들의 합이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연속된 항들의 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표기를 했어. 그럼 이러면 SN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단 말이야. 약간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여기다가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를 합한 S3를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짜친다라는 거죠. 이런 기호를 쓰는 게 뭔가 이제 어쨌든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짜친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하나 만들자라고 한 게 이 시그마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이런 기호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기호를 시그마 일단 먼저 써줘요. 시그마. 이렇게 서메이션의 약자겠죠. SUM의 약자를 따서 시그마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을 더할 거냐? 이건 더하겠다는 뜻이야. 어떤 수열을 더할 거냐? 얘네들을 더하고 싶어. A1부터 AN까지. 그럼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돼.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 문제가 생겨. 자, 내가 어떤 수열을 더할 건지를 선택을 했고, 이제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거냐를 적을 거야. 근데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이렇게 쓰니까 조금 그렇다는 거지. 여기 n이 뭔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멍청이 값이라고 해. 야, 진짜로. 뻥이 아니라 덩키 밸류 덩키 밸류라고 하는 건데, 진짜. 그래서 멍청이 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자를 좀 바꿔줄 거야. 얘를 이렇게 K로 바꿔주면 좀 깔끔하잖아. 뭔가 K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2, 3, 4, 5 어디까지 N까지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겠다. 이해되지? 다시. 시그마는 어떤 뜻? 수열들을 다 더하겠다. 어떤 수열 더할 건데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일반항이 와줘야 돼. 오케이? 왜냐하면 그 일반항, 그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항을 가져와서 그 수열들 다 더하겠다.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이런 걸 우리가 아래 끝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이 친구를 윗끝이라고 할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수열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끼리의 언어를 하나 더 정해놓자. 어차피 이 시그마란 녀석은 K 때문이거든. 그래서 시그마가 많아지면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K란 녀석을 이 시그마 변수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 시그마 변수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자.
시그마 밖으로 함부로 못 나가요. 그런 성질을 띠고 있어.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제 시그마 AK 써주고 K는 몇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말하지 마. 알겠지? N번째까지. 이렇게 써주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바로 시그마에 대한 정의다. 뭐 요 내용 정도면 충분하죠. 뭐 시그마를 더 그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는 게 시그마는 단지 진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혹은 대표하는 기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학생들이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시그마가 그냥 진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건데 얘를 뭔가 좀 이걸 뭔가 수학적 수식으로 바라봐서 뭔가 미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좀 쳐다보는데 아니야. 그냥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그냥 기호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딱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1이 이렇게 나타내볼까? 시그마 n은 1부터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죠? 10까지 A 2n-1을 볼 거야. 자, 요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럼 이거의 뜻은 뭐야? 잘 모르겠으면 대입을 해보라고. 얼마? A1부터 A3, A5 어디까지? A19까지. 그러니까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연속하기만 하면 된다고. 연속한 항들에 대해서 뭐 그 연속이 지금처럼 한 칸씩 연속한 경우도 있겠지만 두 칸씩 연속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속한 항들의 합을 시그마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이거를 20이라고 할 거야. 괜찮아? 그 다음 시그마에는 1부터 다시 10까지 A, 2n을 5라고 할 거야. 그러면 시그마에는 1부터 20까지 AN은 얼마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그럼 이거를 뭔가 이제 성질 이용하고 막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정의만 쓰는 거야. 정의만. 얘가 이 뜻이잖아. 얘는 어떤 뜻이야? 짝수 번째들의 항들의 합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뭐 해버리면? 합을 해버리면 그럼 뭐가 돼? A1 더하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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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얘가 되니까 결국 얘가 뜻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건 25야. 요런 게 이제 수능 주관식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을 물어보는 거지. 얘를 가지고 막 성질 이용하고 공식 이용해가지고 막 정리할 그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합일 뿐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자는 거. 오케이? 괜찮죠?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자고. 예제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그럼 이거 공식이 있거든? 공식 대입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이게 등차수열이고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야? 2분의 첫째 항이 얼마? 2고 그치? 10번째 항을 보면 되잖아. 끝항이 얼마야? 20이지. 항의 개수 몇 개? 10개. 1부터 10까지니까 총 10개겠지? 그래서 곱하기 10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 110.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공식을 전혀 안 썼죠. 물론 이거 공식 있어요.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이라고 오늘 배울 건데 거기에 가면 이 내용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 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을 쓰는데 아니 그냥 등차수열 합이잖아. 그 등차수열 합으로 처리하면 되지. 오케이? 다음 뭐 이거는 간단하게 볼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얘가 무슨 항?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공비가 2니까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2고 2의 몇 승? 5승 빼기 1. 항의 개수가 5개니까. 계산하면 1이니까 얘는 2의 6승 빼기 2가 되겠죠?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2로 묶으면 돼. 2로 묶으면 2의 5승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얘가 32니까 31이 돼서 60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됐죠? 하여튼 이거든 저거든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단순한 내용이니까. 마지막 예제 하나만 더 들어보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5가 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1번 항이 5라는 거야. 그 수열은 어떤 항이든 몇 번째 항이건 간에 항상 5라는 거야. 5를 몇 번 더한 거야? 10번 더한 거지. 그치?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얼마? 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시그마를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해볼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공차겠지. 두 항 사이의 간격이니까 공차 D. 상수니까 그게 D가 10개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10D. 그래서 10D가 20이니까 D는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해되시죠? 여튼 시그마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단순하거든. 시그마는 그냥 합의 기울 뿐이니까. 두 번째, 성질로 가봅시다. 시그마의 성질은 교재는 이제 그냥 390페이지를 보시면 되죠. 그냥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이제 그 성질에 따라서 시그마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뭐 예를 들어서 3n 뭐 이거 궁금해. 3n 플러스 2 뭐 이런 게 궁금해.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 요건 알고 있거든. 물론 이것도 구하면 되는데 이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1부터 5까지 합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15지. 이걸 알고 있다고.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어. 모든 걸 쫙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얘도 분리하면 되죠. 2라는 녀석도 뭘로 분리할 수 있어? 2배의 1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 얘가 얼마래? 15래. 얘가 얼마겠어? 1을 5번 더 했으니까 5래. 그래서 2개 더하면 45 더하기 10이니까 55가 되는 거야. 답은 요거지. 근데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고. 등차 수열이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2분의 첫 장이 얼마? 5. 끝번째 항이 5 집어넣으면 되잖아. 17. 곱하기 항의 개수는 5개. 이러면 5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걸 계산할 때 성질을 또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성질을 배우는 거고, 성질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내용부터 보면 시그마 AK 플러스 BK, 요거는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BK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빼기도 마찬가지. 이게 1번과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시그마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 성질을 쓰는 거지. 여기서 얘를 분리할 수 있다가 1번과 2번을 이용한 거고, 분리를 했지. 그 다음 여기 있던 3을 바깥으로 뺐지. 이게 스칼라배라고 하거든. 상수배. 상수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상수 C를 보통 많이 쓰는 이유는 상수를 영어로 하면 컨스탄트라서 C거든요. 그래서 C 곱하기 AK 이렇게 보면 C 곱하기 시그마 AK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얘가 나간 거지 얘가 나가면 안 돼요. K가 나가면 안 돼. 알겠지?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시그마 너 한번 맞춰봐. K는 1부터 N까지 NK 인피니티니까 NK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오씨 이게 뭐지?
졸라 헷갈려. 아씨 뭐 n 너무 많고 막 그래. 근데 기억해둬야 될 건 뭐야? 기억해둬야 될 거. 시그마 변수가 있는 문자는 밖으로 못 나간다. 이것만 기억해두라고. 시그마 변수가 얼마? K잖아. K를 바깥으로 안 보내면 돼요. K를 제외한 나머지는 숫자 처리.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바깥으로 보내서 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 이해가 돼? 이게 시그마 변수를 쓰는 이유예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거야.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냥 얘만 보면 되거든. 예시 하나 더 들어볼까? 예를 볼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N, K를 시그마 처리해.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거 계산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그마 변수가 K거든요. K 대신에 N을 밖으로 보낼 수가 있어.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그럼 이건 뭐야? 1부터 5까지 합이잖아. 그럼 얼마? 15거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5N이 되는 거야. 15N.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그마 변수가 N이거든요. 그러니까 15만 바깥으로 보내면 되겠지. 따라서 15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그럼 이건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얼마? 55겠지. 그래서 답은 55 곱하기 15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지? 이지하지 않아? 이 정도면? 아니야? 괜찮지? 자, 됐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야. 네 번째는 어떤 똑같은 상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상수기 때문에 상수는 바깥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했지. 3번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C를 밖으로 보내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1을 n번 더한 거니까 얼마? n인 거야. 그래서 CN이다. 이렇게 처리가 돼. 괜찮지?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놓자. 주의해야 될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랑 전혀 달라요. 알겠죠? 시그마는 곱하기를 쪼갤 수는 없어. 이해가 되지? 하지만 더하기는 쪼갤 수가 있어. 대신에 뭘 밖으로 보내지는 말아라. 시그마 변수를 바깥으로 보내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니? 오케이, 좋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보자. 391페이지에 몇 번을 좀 볼 거냐면 391페이지 1번을 보면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1번에 2번. 한번 표현해 볼까? 너무 쉽지? 이거잖아. 얘가 n번째처럼 보이잖아. n번째라고 해봐. 그럼 n에다 1 넣어봐. 얘 돼? 되지?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 n번째 한까지 합이겠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써주면 되고 누구를?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 괜찮죠?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게 만약에 n번째로 쳐봐. 그럼 여기는 몇 번째가 돼? 두 번째가 되는 거 알겠어? 그치? 왜냐면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처리를 해도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열의 합이든 수열이든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돼. 근데 이 또 중요한 게 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을 적용시키거나 그럴 때는 거의
거의 한 90% 이상은 무조건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1항부터 출발이거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게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해야 될까? 표현 자체가 지저분하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를 내가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바꾸고 싶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만들면 되지. 어떻게? 이게 두 번째 항부터의 합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을 더하고 빼면 돼. 첫 번째 항은 뭔데?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 1. 이해가 돼? 그리고 뭐 하면 돼? 1을 빼면 돼. 그럼 실제로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요 친구가 1부터 N까지 2K-1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요. 요거는 따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일반항 자체를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플러스 1분의 1. 아까랑 동일하게.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3이 되거든요. N-1을 집어넣으면 2N 빼기 2니까 2N-1 되니까 이게 더 되지. 그러니까 얘를 N-1로 보면 제일 좋겠지? 근데 못 봐도 돼. 왜? 내가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형태를. 똑같다고 두 개가. 이해가 됨? 그러니까 시그마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 한 가지에 집중돼 있죠. 어떤 거? 시그마는 단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다. 정답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수열 파트든 수열의 합 파트든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적재적소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의 풀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를 조금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또 뜯어보고 저렇게도 뜯어보고,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 노가다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특히나 수열의 합은 더더욱이나 수열 자체를, 그러니까 시그마 자체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되게 문제가 삥 돌아가는 문제들도 있어. 가령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정의로 안 보면 이게 삥 들어가.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좋아. 대표 예제 1번으로 갑시다. 이거 두 문제밖에 없네. 1번, 2번. 오늘은 딱 자연수 거듭 제곱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나오네. 대표 예제 1번 봐봐. 1번을 보면, 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K는 1부터 N까지 AK가 2N 플러스 1이다. 뭐, 당연한 건데, N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할 때마다 이 합이 계속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2N 플러스 1로 정의가 됐는데, 얘가 어떤 뭐, 수열인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플러스 1 2K-1 플러스 2K니까 수적 감각이 좀 좋으면 알겠지? 2K-1은 홀수야, 2K는 짝수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홀수들의 합이고 얘네들은 짝수항들의 합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성진이가 쪼개가지고 K가 1부터 30까지 A 2K-1 이거 어떻게 볼까? 그러면 A 2K-1이니까 여기 있는 이 K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K를 바꾸려면 K 대신에 2K-를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2K- 여기도 들어가는데 뭐 어쩔 건데? 막막한 거야.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1을 대입해보라니까? 그럼 얼마 돼? A1 더하기 A2 2를 대입해봐. A3 더하기 A4 30을 대입해봐. A 59 더하기 A 60. 그러니까 결국 뭐야? 첫째 항부터 60번째 항까지 합인 거야, 그냥. 그거는 뭘로 정의돼 있어요?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를 2n 플러스 1로 정의해놨으니까
얘가 60번째까지 합으로 정리하면 되고 60 집어넣으면 12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1이다. 정의를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수능 주관식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라고 보면 돼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은 다시 객관식으로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한때 이제 수열의 합을 이렇게 정의를 써서 풀게끔 낸 적이 있었어. 그럼 이제 공식화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이제 못 푸는 거지. 근데 뭐 풀기는 결국 풀겠는데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두 번째, 시그마 AK랑 BK. 근데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냐면 다 10번째까지거든. 제가 그냥 얘를 알파로 정의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베타로 정의를 해볼게. 그러면 저기 EAK-BK는 어차피 쪼개고 다 상수배를 넘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게 되겠지? 그럼 두 개를 그냥 연립하면 되고, 그러면 알파는 3알파는 12니까 알파는 4, 베타는 얘가 8이, 알파가 8이니까 넘기면 17, 마이너스 17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알파 빼기 베타니까 두 개 빼주면 21이 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아. 넘어갑시다. 대표 이제 2번. 자, 등차 수열 나왔고 등비 수열 나왔어요. 드디어 네임드 수열도 나왔지. 그러면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첫 번째 등차 수열이래. A2가 9라고 나와 있고 A5가 21이래. 그럼 이거 통해서 등차 수열 구하는 건 쉽잖아. 공차부터 구해보자. 2층이고 5층이야. 그러면 두 개를 빼면 3층. 3D가 두 개를 뺐으니까 12가 될 거고 공차는 4라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시그마 K는 4부터 몇 가지? 10까지 AK. 그럼 이건 뭐야? A4, A5, A6 이렇게 가서 A10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면 뭐 가장 왼쪽에 있는 항인 A4를 구하고 A10을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되지.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D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4라고 하는 값은 5에서 5층 21에서 한 층을 내려간 거니까 A4는 17이 될 거고 A10이라고 하는 것은 5층에서 5층을 더 가면 되잖아. 5D니까 5, 4, 20이라서 20을 더하면 10층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랑 끝항을 더해준 다음에 개수는 7개니까 곱하기 7 하면 답인 거야. 그럼 얘는 29 곱하기 7이겠지. 그래서 답을 내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어떻게?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풀 필요 있나? 시그마 네 번째 항부터 10번째니까 항상 시그마는 첫 번째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두는 게 일단 포인트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보고 거기서 내가 필요 없는 게 뭐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K는 1부터 세 번째까지 AK 이걸 빼서 계산해줘도 돼. 각각을 구하면 되지. 어차피 똑같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계산을 조금 더 선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시그마를 정의들을 보는 것 같으니까. 물론 이것도 좋은 풀이긴 하겠지. 그리고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풀이들이 결국에 곧 나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풀이를 채택해야 되겠지만 이 풀이도 기억해두라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등비 수열은 뭐 쉬우니까 빠르게 접근을 해보면 자 A7이 81A3래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니까 7층이고 3층이니까 나누면 되지. 그러면 결국에 몇 층 차이나? 4층 차이 나니까 R4승이 81. 자, 근데 문제에서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R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고 다섯 번째까지 항의 합은 1 빼기 R분의 첫째 항은 몰라 A라고 잡고 1 마이너스 3의 항의 개수가 5개 5승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게 121에
그럼 122인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자, 여기서 4분의가 되고 위에가 243이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243 더하기 1이니까 244a가 될 거야. 근데 이걸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나야 돼. 2배 차이가 나잖아. 따라서 얘가 2가 되고 2랑 4랑 나누니까 2. 따라서 a는 2겠네. 이렇게. 됐죠? 해서 A4를 구하라 했으니까 AR 3승을 구하면 되고 2 곱하기 R 3승이니까 마이너스 27. 그래서 2개 곱하면 마이너스 54가 답이 된다.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오늘은 딱 두 번째까지만 하고 끝낼게. 오. 이제 시험이